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바로 영시입니다. 영시에 이 국군 통수권을 넘겨받아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많고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수많은 난제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 이젠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취임식을 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시아투데이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뭐 구독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20만, 30만, 40만, 50만, 60만, 70만. 네,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다 가족이니까요.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 좀 링크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바로 이제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느네요. 네. 자, 10만 몇백 명대였는데 이제는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요. 알아서 가족이니까 I love 트럼프 슈퍼맨 또 우리 동탄에서 북경 반점을 하고 계시죠. 정말 그 짜장면 저 먹으러 갈 겁니다. 언젠가는 갑니다. 동탄으로 갑니다. 한때 제가 평택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자,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 이제 지지율이 됩니다. 그래도 취임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조사 결과를 보시면 그래도 긍정이 또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뭐 이게 지금 워낙 대결 구도가 돼 있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결과의 여파가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지금 지방선거를 보시더라도 이게 뭐 대선 2라운드, 대선 연장전 막 끊임없이 대선이 안 끝났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도 출마하죠.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출마하죠.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 보십시오. 저도 대선 경선이든 뭐든 참석한 사람이 몇 명, 참가를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전직 대표가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대선 후보들이에요. 대선급이에요. 아니, 경기도에 김동연 전 부총리도 대선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대선 안 끝나고 계속됐는데, 자, 국정수행 기대감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수행 기대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기대감을 안고서 이제부터는 이게 사실상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서 60% 이상 만들어내야죠. 그래야 더 탄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왜? 취임식은 했지만 이제 여소야대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끈끈이 법안을 제출해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딱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통과될지 안 될지 젖될지 참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국민 여론을 끌어올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뭡니까? 뭐죠? 바로 국민 여론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여론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과제가 뭔지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죠. 네, 그 여론조사 우리 남 PD님이 찾아주시는 동안 자, 어떤 국정수행 과제, 국정 목표 YTN에서도 방송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담겨야 되는 취임사에 담겨야 되는 그 내용들 또 우리 취임사 내용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과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게 국정 또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정 철학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 자, 어떤 부분들이 가장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되는 결과일지, 여론조사일지,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공정입니다. 어떻게든 공정이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정부의 과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선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헌법 정신 또 공정 상식 아닙니까? 헌공상이에요.
흥공상, 헌법정신, 공정상식.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선거 유세 때마다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헌법정신, 공정상식, 헌공상입니다. 바로 그냥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어퍼컷 하면서도 저는 헌법정신입니다. 공정입니다. 상식입니다. 뭐 별거 있습니까? 국정 운영은 헌법정신이죠. 네, 공정입니다. 네, 상식이에요. 상식. 네. 하도 상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방문각이라는 출판사가 또 상식으로 유명하거든요.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보는 책이 방문각인데, 이거 또 꺼내서 또 봐야 되나? 상식, 좀 능력을 좀 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상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념이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이념을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정작 우리가 이념 이야기 해보지만 그 이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잘 없어. 그냥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니까 진보, 국민의힘 지지하니까 보수, 북한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또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수, 북한과 평화를 또 서로 도모해야 된다. 또 도보다리 그 무슨 다리 있잖아요. 판문점에. 그래서 서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이고 그 다음이 소통이고요. 또 화합이고 정의다. 이게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인 것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정, 소통, 화합.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을 때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남북관계도 2018년 한때는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계획도 해보려고 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도 막혔죠. 부동산도 막혔죠. 남북관계도 지금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냐. 더 중요한 것은 100마디 말보다도 실천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영 내에서 탁현민 의전비서관, 전 의전비서관이죠. 만날 잘한다, 기획을 잘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아무리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번지르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야당과도 소통을 하고 국민과도 소통을 하고 그래야 서로 이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될 국정 과제가 뭐냐. 이전에 이 조사가 어디서 실시한 조사냐면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이 조사가 이제 실시가 된 것이 이 리얼미터에서 실시된 조사입니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도 긍정이 56.3%로 어제 발표된 내용이죠. 56.3%. 그러니까 취임식이 가까우면서는 국정 수행 기대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더 잘 살려나가는 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과제라고 그러겠죠. 그동안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번 리얼미터와 이투데이 조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 집무실을 왜 옮기느냐. 그런데 또 무슨 일을 잘했느냐. 잘한 일을 꼽으라고 했더니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또 응답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잘한 일이다. 라는 평가가 잘못한 일이라는 것보다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도 굉장히 극적으로 또 과감하게 또 의사결정,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얼마나 이제 앞으로 국방부 청사가 이제 용화대가 될지, 용산 청와대니까 용화대다! 이렇게 부르고 이제 심지어는 드래곤 하우스니까 이제는 블루 하우스가 아니야. 그죠? 드래곤 하우스니까 BH가 아니라 DH다. 어떤 이름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엄지척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과연 뭘 해야 되느냐. 적폐청산해야 된다. 또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뭐 적폐청산이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죠. 그 다음에 또 검찰 개혁이다. 이게 또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차분하게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또 서로 중재할 건 중재해가면서 절충할 건 절충. 그렇잖아요. 아무리 싸우다가도 우리가 서로 그냥 냉랭한 냉기류가 흐르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일을 해낸다라는 것은 서로 그냥 등 돌리고 그래? 난 몰라. 그래? 나도 몰라. 이래서는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도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또 협조를 구해가면서 또 서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2030 젊은 세대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선배 세대들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무엇이 답이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뭐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1일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윤석열 시대의 1일입니다. 정말 앞으로 5년간 앞으로 2000 몇 년입니까? 2027년이 되겠죠. 2027년 5월 9일까지가 3월 9일까지가 윤석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든 국민을 위해서 경제도 성장시키고 또 검찰도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을 또 남북관계도 정상적으로 그냥 정말 우리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뭐냐. 그동안 뭐 퍼주기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끽소리도 못하느냐라는 그런 좀 계속해서 국민 여론과 엇갈리는 형태가 아니라 여론을 담아가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갤럽인가요? 어디서 조사한 거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웠던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하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아쉬웠던 것 중에서 특별히 더 아쉬웠던 것이 바로 부동산이야. 부동산 수도 없이 정책을 발표했죠. 임대차 3법도 통과가 됐죠. 종합부동산세까지 더 세율을 올렸죠. 그런데 뭐 해결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이른바 집값이 뭐 급속도로 올라가거나 급속도로 내려가거나 이런 것 없이 정말 집을 내 거주지를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열어주고 또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은 그걸로 지나치게 큰 수익을 못 올리도록 또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워낙 또 집값이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무턱대고 세금만 많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30년 전에 강남에 집 한 채 샀는데 서울에는 지금 막 강남뿐만이 아니에요. 마포, 용산, 성동, 노원, 또 강북, 뭐 도봉 다 비싸. 다 그냥 억도 아니야. 10억 이상이야. 아이고 머니나 애그머니나 정말 이 부동산 때문에 잠 못 드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빚 끌어다가 샀더니 지금 뭡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미쳐버리는 거죠. 증시도 지금 주식시장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민간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도 하고 좀 일자리도 만들고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윤석열 정부의 새 길이 열리기를 또 기원하고 또 우리가 역대 대통령 보면 다들 이제 뭐 여다, 야다, 또 진보다, 보수다, 진영 간에 이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대통령, 또 국민을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